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22분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좀 상방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S&P고 나스닥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유럽도 최근에 좀 비리비리하단 말이죠. 유럽 나라들이 많은데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아시다시피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독일만 쳐다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2거래일 연속으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어떤 저항을 확실히 인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거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은 아니죠. 한 5년쯤 전에 코스피 박스권일 때, 그럴 때 어떤 시장의 변곡을 만드는 그런 익숙한 패턴이긴 하거든요. 대신 이제 그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봉들의 길이가 조금 짧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봉들이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미국도 상방이 좀 제한적이고 있고 유럽도 좀 상방이 제한적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거를 이제 밑밥을 깔고 봐야 되겠죠. 이런 배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아시아장은 하여튼 좀 혼조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은 상승을 했고요. 중국이 요즘에 다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물론 그래봐야 여전히 위쪽으로 저항이 많고 그렇긴 한데,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중일 3개국 중에서 요즘 중국의 흐름이 가장 좋긴 좋습니다. 역시 매를 먼저 맞아야 돼서, 역시 매를 먼저 맞았던 게 좋은 것인가. 아무튼 7월 말에 급락하더니 지금 9월 초가 됐는데 9월 초쯤 되니까 오히려 중국이 요즘에 제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 와중에 코스피는 지 혼자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냐를 보면서 이제 코스피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좀 일단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오늘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자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아직까지 분위기가 초록색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오늘 한국만 빠졌단 말이죠. 오늘 중국, 일본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으니까, 한국만 빠졌으니까 이런 데에 대한, 오늘 한국이 빠진 거에 대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요 정도 생각입니다. 물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코스피 이야기하는 건데요. 코스피를 봄에 있어서는 약간 하락 쪽에 좀 더 어드밴티지를 줘서 해석을 하긴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월 초반부터 해서 강력하게 빠졌던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하락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빠진 거는 아시아장 중에서 한국밖에 없으니까 일단 좀 해석은 그래도 좀 제한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라서 지나치게 혼자 김치국 먹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 눈에 띄는 대로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측보다는 대응, 그죠? 그래서 일단 420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모습, 요런 모습, 그죠? 이런 비슷한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양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항상 글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이 420을 이제 완전히 반등의 끝으로 만들어 버릴지 어쩔지, 일단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 이게 반등을 끝내버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나치게 급락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힘을 보여줘야 될 자리에서 적당히 힘을 보여줬고요. 이제 여기서 연속성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연속적으로 좀 자빠지면서 415를 재차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420이 저항이다라는 걸 확인했고, 아래쪽으로 밀리고 싶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 정도는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415 부근에 지지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같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420 저항, 415 지지, 요거를 확인한 셈이에요. 일단 무게중심은 어쨌든 좀 아래쪽으로 기울긴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속성이 뭐 계속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콜옵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요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등이 끝나고 내일부터 또 콜옵션이 줄줄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21선도 터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끝이 처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쭉 빠졌는데 반등이 요거까지밖에 안 나왔다라면은 정말 다시 이 8월 초부터 봤던 요 강력한 매도세가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옵션에 관련돼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뭐 콜옵션들 21선 터치 못했네, 일단 요런 이야기 정도 좀 점검을 하고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어떤 지지력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양봉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 8월 5일 뭐 8월 초반에 만들어놨던 이 전저점 자리죠. 전저점 자리에서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양봉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게 된다면 이제 이 풋옵션들도 쌍바닥을 만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거고요. 좀 아무튼 기대를 할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들도 잘 모여 있고요. 근데 옵션 이평선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이 모든 자산들의 이평선들이 아무튼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수렴이 돼 있음을 어쨌든 우리는 알긴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라는 신호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딘가로 방향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정말 무섭게 터져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고 뭐고 일단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지나치게 좀 이격도가 좀 많이 확대가 돼 있다가 이격도가 지금 축소가 된 과정이고요. 여기서 방향성이 위로 나올지 아래쪽으로 나올지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뭐 환율이라든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이 배열을 틀어버리지 않겠냐. 정배열이었다면 역배열로, 역배열이었다면 정배열로 뭔가 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냅다 뭐 위쪽이다, 앞으로 계속 위쪽이다 그렇게 휘바람만 불면서 좋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좀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각들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평선들이 진짜 다들 많이 모여 있어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개 중에 약한 친구들은 벌써 자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 벌써 뭐 그죠? 삼성전자 같은 건 벌써 241선 밑에 있고요, 주가가. 하이닉스 이런 건 이미 뭐 역배열로 전환 중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정배열 초입이고요, 그죠? 뭐 이런 모습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정배열, 이런 이평선들의 배열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웬만한 주요 자산군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들 진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조만간 터집니다, 조만간. 제가 뭐 제가 어떤 방향성을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나 주식이 비싸다라는 뭐 이런저런 사실들을 좀 고려해보면은 어쨌든 이런 이평선들이 지금까지 배열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열과 반대 방향으로 꺾일 가능성은 충분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강하게 베팅을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래요. 안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 이 오래간만에 이평선들이 멋지게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슬아슬하게 정배열인데요. 뭐 예를 들면 241선, 뭐 121선, 61선, 21선, 5일선 완벽한 정배열인데, 이게 정배열이라고 냅다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이런 자리에선 이거 금방 아래쪽으로 훅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다들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이평선들이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자산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완전한 정배열이긴 한데 미국만 완전한 정배열이라 미국은 이제 자빠지는 데까지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은 미국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들 뭐 예를 들면 유로화 이런 것도 보이시면 지금 보시면 얘도 역배열이 됐네요, 이제. 그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얘도 역배열이 됐어요. 241선, 121선, 61선, 5일선 뭐 이런 모습들 참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어떤 뭐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요런 정도의 모습, 또 보시면 한동안 성과가 좋았던 위험 자산들 뭐 구리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들 엄청나게 수렴을 해 있는 상황이죠. 241선 터치는 안 하고 241선과 뭐 하여튼 이 뭉태기로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이런 이 가운데 애매한 때 지금 주가가 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추세 전환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만한 자리예요. 다들 지금 이 오랜 횡보 이런 걸로 인해서 이평선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됐고, 이런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이제 조만간 어딘가로 힘을 분출하겠죠. 조만간 이제 시장은 좀 난폭하게 움직일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응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난폭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따라가셔도 되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이 시장이 근데 한번 시장이 난폭하게 움직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좀 초보자 분들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뭐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시세가 빠른 거는 따라가면서 추격을 잘 못하겠거든요. 아무튼 뭐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리 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주구장창 깔고 앉아 있어 버리는, 포지션을 깔고 앉아 있어 버리는 그런 대응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은 똑같아요. 그죠? 지금 먼저 들어가서 지금 매를 먼저 맞고 있거나, 아니면 그때 들어가서 조마조마하게 추격해서 매를 좀 나중에 맞거나, 하여튼 어쨌든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은 그런 고생을 겪어야 될 텐데, 본인 투자 성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 맞을래? 아니면 그때 가서 매 맞을래?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좀 잡다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특별히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점검할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해석 좀 제한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래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 오늘 아마 어제 손절하신 분들 쏙쓰리라고 일부러 하락 마감을 해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기에다 대고 아직까지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뭐 말자고요. 물론 뭐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야, 코스피가 이렇게 또 자빠지니까 코스닥도 같이 자빠지겠지. 오늘 코스피 음봉의 하락 마감이니까 좀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뭐 코스닥 쇼 조금 들이대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아무튼 조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저항을 충분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물론 머리 위쪽에 저항들은 많아가지고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뭐 천천히 뭐 나는 분할 매집을 해보겠다, 숏을, 그런 생각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아직까지 뭐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숏 매수는 조금 좀 사리시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어딘가 뭐 최소 음봉이 한 2, 3거래일 정도 보이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멈춘 것도 아니고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멈춘다라는 신호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그때 정도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오늘 하루는 멈췄는데 좀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보시다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오늘 하여튼 그렇죠. 오늘 대부분 뭐 지지력, 저항 뭐 이런 걸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그죠? 선물 415 지지력 확인했다 그랬고, 415 지지력 확인했으니까 곧버스는 2040원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160원의 어떤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됐고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어쨌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눈치? 미국 고용시장의 미국 고용지표의 눈치를 뭐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ADP 지표 나오고 나서 어쨌든 오늘 한국은 하락 마감 해줬으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표는 오늘 밤에도 발표되고 내일 밤에도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나온 ADP 고용 지표는 이제 잊으셔야 되고, 오늘 밤에 또 신선한 재료가 하나 또 나오게 됩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요거 고용 지표 하나 나오는데, 솔직히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밤, 금요일 밤에 있는 그 논팜롤 페이롤스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튼 이거 오늘 밤에 이거 지표 하나가 발표된다. 요걸 가지고 아마 또 시장, 이 재료를 갖고 어쨌든 오늘 밤도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확대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DP는 이제 잊으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이미 다 반영된 거고요. 오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하고 이제 금요일날 밤, 내일 밤에 나오는 그 지표들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코스피가 좀 상방 제한적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보시면 지금 구리라든가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그 8월 20일쯤까지 하락했던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여기쯤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유가는 지금 현재 반등 중이긴 한데요. 이 반등이 여기 어딘가에서 끝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하고 유가 둘 다요. 그리고 이 혹시 원자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똑같죠. 얘도 지금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구리, 유가 이런 거 다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구리나 유가 얘네 둘 다 어떤 완전히 뭐 어떤 뭐 추세를 죽였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서요. 아직 그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이런 엄청난 상승 추세가 다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단기 하락 추세, 코스피처럼 단기 하락 추세고요.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끝까지 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얘도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이 제가 뭐 예전에 그 많이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던 뭐 241선과의 이격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정석적으로 어떤 추세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이번에 그리고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어쨌든 충분히 높고요. 힘은 모아놨어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본격적으로 마음만 정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이평선들 모여있던 것들 전반적인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9월달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해야 이게 진짜 방향성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주, 3주 가까이가 시간이 남긴 남았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들어가서 먼저 좀 고생을 할 거냐, 아니면 움직일 때 추격할 거냐, 요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생각 좀 해보시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격도 같은 것들 보시면 그죠? 다이버전스 확실히 발생했고 고점 만드는 패턴들이 여러 번 보였고 추세 전환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반등의 끝자락을 반등이 끝났음을 의심하게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상방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원자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자재 쪽도 숏배팅이,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근데 오늘 밤에 양봉 나오면 안 되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지켜보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구리는 한 4.4 이 정도에 일단 저항이 있음을 하나 확인을 했고,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한 70달러 정도가 어떤 저항이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69, 70 이 정도가 저항이구나 라는 걸 인식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도 대략적으로 뭐 121선이나 지금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전저점 빨리 깨줘야, 여기서 이번에 직전 저점 이거 완벽하게 붕괴시켜 주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완전히 추세 전환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제 큰 상승 추세 끝났습니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직전 저점 붕괴시켜 버리면요. 구리.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여기 65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65달러 이번에 재차 붕괴시키고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까지, 일단 65달러만 붕괴시켜도 굉장히 좀 그림이 위험해지고,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자리, 여기 61달러, 62달러 자리 여기까지 붕괴시키면 이제 완전히 추세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끝나고 여기 65달러 붕괴되면 굉장히 위험, 여기 있는 직전 저점까지 여기 62달러까지 붕괴되면은 완전 추세 전환으로 인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가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 원자재 숏도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자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어떤 뭐 이평선들은 다 모아놨는데 이 실제적으로 뭔가를 터트리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고 뭐고 간에 다 드리는 이야기가 뭐죠? 현금 아껴 써라, 뭐 느긋하게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현금 관리 잘 하시면서, 이게 보니까 지금 당장 뭐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큰 꿈은 꿔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움직이냐, 그거는 조금 일단은 좀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뭐 요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원자재 이야기 조금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뭐 그거 봐야겠죠. 이제 오늘 밤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요한 날이겠죠. 예, 지난 2거래일 동안 상방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오늘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미국 시장 숏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어떤 예상을 갖고, 어떤 예상치를 갖고.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숏 포지션을 매집한 흔적이 보이니까 오늘 이건 페이크일 거야. 지금 이 자리가 뭐 반등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숏 포지션 한번 예상으로 좀 위험하지만 한번 좀 잡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 잡았는데 오늘 밤에 음봉으로 딱 내려오면서 완벽하게 하락 마감까지 해주면 어떤 변곡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겠죠. 난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뭐 최소한 뭐 여기 있는 이날 27일날 종가 정도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고요. 아무튼 미국 시장은 충분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해요.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 못하느냐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되겠죠. 그런 점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지난 2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이 저항을 만들면서 빅스가 16자리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이 빅스가 오늘 밤에 이제 살살살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지켜야 될 자리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지금 7시 44분이에요. 지금 움직임은 그렇게 지금 움직임은 뭐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하여튼 잠시 후에 지표가 하나 나오죠.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요거 나온 이후에 움직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밤에 거기에 따라서 또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난리를 부리는지 그런 점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하여튼 미국이 이제 이 지난 2, 3거래일 동안 만들어 놓은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그럼 이제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 게임은 내일 밤 고용지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ADP 지표 나오고 나서 오늘 내일 밤에 나올 지표의 예상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서프라이즈를 유도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논팜롤 페이롤 요거잖아요. 지난달 값이 94만 3천이었는데 예상치가 75만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서프라이즈를 꾸역꾸역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주식시장에 베팅을 하거나 그거는 조금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지난달 값이 94만이 나왔는데 75만을 예상치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94만 나오기 전날에는 93만이었단 말이죠. 지금 2달 연속으로 94만이 나오고 있는데 숫자가. 근데 지금 이 예상치가 꼴랑 지금 75만 적어놨다는 거는 약간 좀 서프라이즈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은 일단 테이퍼링 우려 뭐 이러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뭐 저의 생각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어젯밤에 ADP 고용지표 예상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를 한번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것도 얘네들 또 장난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번뜩 들어서 이런 이야기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